우리는 지금 아이디어만 있으면 글과 이미지는 물론 노래까지 바로 만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곡을 하나 만들려면 작곡을 배우고 악기도 연습하고 녹음 장비까지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한 줄짜리 문장만 잘 쓰면 보컬, 악기, 편곡까지 갖춘 완성된 음악이 몇 분 안에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재밌는 장난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창작자인가,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창작 능력이란 무엇인가 같은 꽤 진지한 질문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음악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사람 모 자신의 감정과 메시지를 곡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죠. 오늘 강의에서는 단순히 AI가 음악을 대신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생성형 AI가 우리의 일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AI 활용이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되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직접 의미 있는 곡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함께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 중간에는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 챗봇, 그리고 수노라는 음악 생성 AI를 실제로 사용해 보는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잠시 후 함께 로그인해서 쓸 수 있도록 노트북이나 태블릿, 그리고 인터넷 환경을 준비해 주세요. 둘째, 여러분이 노래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 하나를 미리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읽은 책, 감명 깊었던 여행,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말, 혹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챗봇에 넣으면 그 문장이 곧 한 곡의 노래가 되는 과정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오늘 한 시간은 AI가 음악을 빼앗아 간다는 두려움보다 AI 덕분에 나도 음악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르게 창작 방식이 바뀌는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챗 GPT, 그리고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챗 GPT 이전의 글쓰기를 떠올려 볼까요? 아이디어를 내고 자료를 찾고 개요를 짜고 초안을 쓰고 퇴고하는 아주 익숙한 단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바로 글쓰기가 시작됩니다. 챗 GPT와 대화를 시작하면 초안이 금세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문장을 다듬고 출처를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완성도 높은 글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짧은 시간 안에 책, 리포트, 강의안 같은 출판물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이디어가 거의 완성본으로 이동한 첫 번째 창작 혁명이죠. 디자인도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를 내고 썸네일 스케치부터 시작해 디자인 시안 완성까지 한 단계씩 올라갔다면 이제는 초기 아이디어만 있어도 완성에 가까운 이미지가 바로 생성됩니다. 초벌 스케치를 건너뛰고 첫 단계에서부터 완성 시안 수준을 확인한 뒤 디자인 방향을 빠르게 합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생성 AI에 익숙해지고 활용 능력이 높아지자 이제는 오픈 AI, MS, 구글,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본격적으로 AI 기능을 유료 서비스에 탑재하면서 AI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생성 AI는 글쓰기 방식을 바꿨고, 디자인 방식을 바꿨고, 나아가 콘텐츠를 만드는 전 과정을 재설계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변화의 구조를 함께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초기 아이디어만 있으면 곧바로 완성에 가까운 결과물들을 여러 버전으로 생성해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첫 단계에서 초벌 스케치를 넘어선 거의 완성 시한 수준의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첫 단계에서 거의 모두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변화는 규모 있는 실무에서도 큰 영향을 줍니다.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시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가 방향성에 대해 빠르게 합의할 수 있고, 디자인 리소스를 더 정교한 수정이나 브랜딩 전략에 투입하는 식으로 업무 구조 자체가 효율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성형 AI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디자이너뿐 아니라 기획자, 마케터, 개발자, 심지어 비전 공자까지 간단한 문장 입력만으로 자신만의 시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첫 번째 시안의 품질이 일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속도와 경쟁력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의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커지자 오픈 AI, MS, 구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능을 본격적으로 유료화하거나 기존 서비스의 AI 기능을 깊이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MS는 오피스 제품군에 코파일럿을 붙여 업무 도구 자체를 AI 기반으로 재편하고 있고, 구글은 지메일, 문서, 드라이브, 미트 등 주요 서비스의 제미나이를 통합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작업 도구와 클로바노트의 AI를 결합해 유료 서비스 전환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문서를 쓰든 디자인을 하든 영상 편집을 하든 기획을 하든 원래 하던 방식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게 더 많이 생성하는 방식이 기본 옵션이 되었습니다. 결국 생성형 AI는 단순히 도구 하나가 아니다. 전체 창작 프로세스를 다시 설계하게 만든 기술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당시를 돌아보면 여러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유료화할 계획을 발표하는 단계였어요. 예를 들어 스노우는 3차원 생성 아바타를 유료 요금제로 전환했고, 클로바노트 역시 유료화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당시 기사 제목만 보면 AI 기능이 곧 서비스 안으로 들어온다, 검색 엔진에 챗 GPT가 탑재될 예정이다 같은 문장들이 대부분 예정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2025년인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예정이 거의 전부 현실이 되었습니다. 즉, 2023년의 기사들은 AI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예언서에 가까웠다면 2025년에 우리는 그 예언서의 내용을 이미 매일 쓰는 업무 도구에서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협업하고 창작하는 방식 자체가 AI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2023년엔 AI를 쓸까 말까가 고민이었다면 2025년엔 AI를 안 쓰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가 더 현실적인 질문이 된 것입니다. 한글에는 자체 AI 비서 기능이 들어왔고, 노션에는 AI 작성 및 편집 기능이 기본 옵션처럼 작동하고, MS 오피스에는 코파일럿이 깊숙이 통합되었고, 파워포인트에서는 명령 한 줄로 슬라이드를 자동 구성할 수 있고, 카카오는 카톡 기반 생성형 AI 기능을 일상 도구로 만들었고, 네이버는 검색, 클로바노트, 웍스 전체에 AI를 붙이며 검색 문서 업무를 한 번에 묶는 전략을 실제로 실행했죠. 지금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팀즈 전반에 코파일럿 기능이 도입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에서도 코파일럿의 대표 기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서 초안 자동 생성, 이메일 요약 및 회신 제안, 엑셀 데이터 패턴 분석,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동 구성, 팀즈 회의 녹음, 요약, 액션 아이템 정의. 즉, 예전처럼 AI를 켤까요? AI 기능을 실행할까요? 라고 따로 묻는 게 아니라 AI가 자연스럽게 오피스 기능 속으로 스며드는 흐름입니다. 마치 우리가 맞춤법 검사기를 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코파일럿 기능이 기본값으로 들어가는 구조죠. MS 코파일럿이 이미 워드, 엑셀, PPT, 팀즈에 들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직 직접 체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설치형 오피스에서는 AI가 바로 활성화되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이 있어야 하며 일부 기능은 추가 요금제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먼저 AI의 변화를 체감하는 도구는
오히려 카카오톡, 노션, 네이버 같은 즉시 업데이트되는 서비스들입니다. 하지만 기업 환경에서는 코파일럿이 점점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고 이 흐름은 앞으로 업무 방식 전체를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인 지금은 AI의 빠른 변화를 체감하려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베타 서비스로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을 바로바로 테스트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션 사용하시나요? 2023년에는 문장 다듬기, 요약하기 같은 기본적인 AI 도움 기능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션 AI는 팀 전체의 정보 구조를 읽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정리해주는 팀 지식 비서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얼굴 모양 플로팅 버튼을 클릭하면 AI와 대화를 나누며 원하는 일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션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 팀이 논의한 핵심만 요약해줘. 그러면 노션 AI가 슬랙 대화, 드라이브 문서, 노션 페이지를 종합해서 회의록 형태로 요약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2023년에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만 했던 기능이었죠. 지금은 실제로 업무에 바로 적용되는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메신저 카카오톡에 AI 들어온 거 이미 알고 계셨나요? 카카오톡에 최근에 글 쓰려고 텍스트를 입력창을 클릭하면은 툴팁 같은 게 뜹니다. 그 중에 글쓰기 도구라는 게 있어요. 글쓰기를 사용해보면 맞춤법 번역은 물론이고요. 교정, 제작성 메뉴까지 뜹니다. 변경할 내용을 설명하면 친근하게, 전문적으로 간결하게 등 글의 스타일도 설정할 수 있고요. 요약, 키포인트, 목록, 표 등의 메뉴도 보여요. 저는 내일 저녁 5시 부산역 커피숍 약속 공지라는 키워드만 입력한 상태에서 부산역 오는 길 안내 링크를 포함한 공지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지로 쓰기 좋게 안녕하세요라는 첫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장소와 일시를 강조해줬고요. 찾아오는 길도 링크로 제공하진 않았지만 주차 안내와 지하철 출구까지 자세히 안내해줬습니다. 줄바꿈도 적절하게 해서 공지로 바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죠. 이 공지를 그대로 번역 기능을 사용해서 중국어로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채팅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겠죠. 자, 여러분. 하루 일과를 하나 상상해 볼게요. 마치 예전에는 한글이나 워드 없으면 문서 작업이 불가능했고, 포토샵 없으면 디자인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AI를 자연스럽게 쓰지 않으면 업무가 굴러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전 9시 반 AI로 아침 회의를 준비하죠.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면 노션이 먼저 이런 알림을 띄워줘요. 어제 팀 슬랙 채널 요약해 드릴까요? 버튼 하나 누르면 슬랙,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까지 긁어서 어제 우리 팀이 논의한 핵심 5가지를 자동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걸 보면서 아, 오늘 회의에서 이거 논의해야겠네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오전 10시 팀 회의를 시작합니다. 회의가 시작되며 누가 회의록을 쓰는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클로바노트나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녹음하고 발언자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중복된 내용은 묻고 결론 부분은 굵게 표시해 줍니다. 회의가 끝나면 AI가 자동으로 말합니다. 회의록 초안이 준비됐습니다. 결론 사항목, 액션 아이템 7개 정리해 두었어요. 이걸 팀원들에게 자동으로 공유하고 각 액션 아이템을 누구에게 배정할지 AI가 먼저 추천하기까지 합니다. 오전 11시에는 바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예전처럼 긴 페이지 열고 멍하니 커서 깜빡이는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워드나 한글을 켜면 코파일럿이나 한컴 어시스턴트가 먼저 묻습니다. 방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 만들어 드릴까요? 네라고 하면 제목, 개요, 문제 정의, 회의 결론, 다음 단계까지 자동으로 들어간 보고서 초안이 생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글을 처음부터 쓰는 사람이 아니다. 확인하고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점심시간 직전 고객사에서 갑자기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난달 데이터 트렌드 분석을 다음 회의 전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엑셀에서 그냥 말하면 됩니다. 지난달 매출 데이터 불러와서 카테고리별 증감 추세 그래프로 보여줘. AI가 차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패턴까지 설명해 줍니다. 지난달 대비 주문 건수는 14%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 카테고리에서 상승폭이 큽니다. 이건 예전에는 데이터 분석가가 직접 해야 했던 일들이죠. 오후 3시 디자인팀과 협업합니다. 디자인팀과 협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썸네일 스케치부터 구상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품 런칭 이벤트용 포스터 3가지 스타일로 시안 만들어줘. AI 이미지 생성기가 완성에 가까운 3에서 5개의 시안을 제시합니다. 디자이너는 이제 처음부터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AI가 제시한 여러 방향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정교화하는 역할을 하죠. 이건 포토샵이 처음 나왔을 때 사진 보정의 기준이 바뀐 것처럼 AI가 등장하면서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장면입니다. 오후 4시 카카오톡에서 고객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다음 주 미팅 일정 언제 가능하세요? 예전 같으면 캘린더 확인하고 가능한 날짜를 찾아보고 일일이 답장해야 했죠. 지금은 AI가 먼저 답합니다. 다음 주 월, 화, 목, 오후는 모두 가능합니다. 상대방 일정과 비교해 가장 맞는 시간 추천해 드릴까요? AI가 양쪽의 빈 시간을 비교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정 후보를 바로 띄워줍니다. 오후 5시 반. 하루가 끝날 때쯤 AI가 말해줍니다. 오늘 처리한 일과 남은 일들을 정리해 드릴까요? 내일 아침 회의 자료도 업데이트해 두겠습니다. 스스로 태스크와 자료를 정리해 놓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일이 머릿속을 잡고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나리오의 결론, 이제 AI는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기본 인프라가 된다. 여러분 보셨죠? 이제 AI는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쓰는 옵션이 아니다. 문서, 회의 보고, 설계, 일정 관리, 디자인. 이 모든 곳에 기본 기능처럼 녹아 있습니다. 예전에 한글, 워드 없으면 문서 작성이 불가능했고 포토샵 없으면 디자인이 불가능했듯이 이제는 AI 없이는 업무 속도 자체를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안 쓰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생산성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2025년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업무 환경입니다. 처음 생성형 AI가 등장했을 때 이미지 생성과 인공지능 챗봇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미지 생성 AI는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텍스트 챗봇은 챗 GPT, 구글 바드 초기 버전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인터페이스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각각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로그인해야 했죠. 이미지 만들고 싶으면 미드저니로 가고 질문하고 싶으면 챗 GPT로 갔어요. 그러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를 빙 검색과 이미지 생성기 달리에 합쳐서 빈챗을 만들기 시작하죠. 지금은 코파일럿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가능해진 게 바로 말로 이미지 만드는 기능이에요. 이런 그림 하나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대화창 안에서 달리를 불러 이미지까지 생성해주는 기능. 대화하면서 이미지 생성하는 경험이 생긴 거죠. 이후 오픈 AI가 달리3를 챗 GPT 안에 통합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통합됩니다. 챗 GPT 안에서 이미지 생성, 이미지 해석, 이미지 수정, 텍스트 대화가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점부터 사용자는 어떤 도구를 켤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챗봇을 켜고 말하면 이미지가 생성되고, 이미지를 보여주면 읽고, 비디오를 보여주면 분석하고, 오디오를 들려주면 받아쓰고, 파일을 주면 요약하고, 그림을 고치면 다시 만들어주고,
영상도 일부 생성 가능하고 표로 주면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줍니다. 즉, 대화라는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모든 생성 능력이 다 들어온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AI 이야기를 하며 AI 때문에 직업이 사라진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나, 이런 걱정들이 먼저 떠오르곤 하죠. 맞습니다. AI가 기존의 일을 바꾸고 어떤 분야에서는 역할이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다른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AI는 위험과 함께 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되는 자료로 세계경제포럼의 2025년 일자리 미래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초록색이 생겨나는 일자리, 빨간색이 사라지는 일자리, 회색이 계속 유지되는 일자리입니다. 보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 세계 고용의 약 14%에 해당하는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약 8%인 9,200만 개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즉,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형태와 필요 역량이 재편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른쪽 그림을 보면 2030년까지 전체 노동자의 핵심 역량 중 39%가 변화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역량은 우리가 일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능력들이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 기획력, 디지털 이해력, 창의성, 협업. 그리고 이제는 AI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즉,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AI를 배우는 이유는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AI는 위협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인생의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주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할 실수들은 바로 그 새로운 기회를 실제로 체험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인상적인 사례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AI로 아티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서 이제는 전시회까지 열고 작품을 판매하고, 이런 사례들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전통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대신 아이디어와 프롬프트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창작자로 데뷔한 거죠. AI가 없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창작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겁니다. AI가 창작 분야에도 넓게 확산되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전남교육청에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주제가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12개의 응모작 중에서 1등으로 선정된 곡이 있었는데 희망찬 가사와 밝은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평가받았죠. 그런데 선정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곡을 만든 사람이 AI로 만든 곡이라고 스스로 밝힌 거예요. 작곡도 노래도 모두 AI. 심지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유명 작곡가도 전혀 몰랐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주최 측에서도 AI 사용 금지 조건이 없었고, 미래교육이라는 박람회 취지와도 맞답니 결국 그대로 1등 수상작으로 채택했죠. 이 사례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바로 AI가 기존 작곡가를 대체했다기보다 기존에는 작곡할 수 없던 사람이 AI 덕분에 작곡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바꾸는 세상은 분명 복잡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AI는 창작의 문턱을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낮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그림을 잘 그려야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악보를 읽을 줄 알아야 작곡을 할 수 있었고, 영상 편집을 공부해야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림을 만들 수 있고, 음악적 지식이 없어도 작곡할 수 있고, 영상 편집 경험이 없어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는 결국 능력 있는 사람만 창작하던 시대에서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기술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직접 AI로 작곡해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작곡 경험이 없는데요? 악보를 못 읽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냥 느낌과 상황 정도만 말해주면 됩니다. 잔잔한 피아노 곡으로 만들어줘. 행사 오프닝 느낌으로 만들어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AI를 활용해 내 인생 첫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AI 작곡 실습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는 말로만 듣던 AI 작곡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도구는 수노 AI 텍스트만 입력하면 보컬도 악기도 편곡도 노래 구조도 모두 갖춘 곡을 몇 분 안에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에요. 악기를 못 다뤄도 음악 이론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의 곡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여러분의 단순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미션은 단 하나. 당신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서를 단어 몇 개로 써서 수노에 넣어보세요. 예를 들면 퇴근 후 도시 밤거리, 따뜻하고 약간은 쓸쓸한 재즈 느낌, 학생들 행사 오프닝, 희망찬 분위기, 피아노와 스트링. 텍스트를 입력하고 나면 몇 분 뒤 여러분만의 곡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수노를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요. 주소창에 수노닷컴을 입력합니다. 지금 수노 메인 화면이 보이죠? 메인 화면 디자인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점에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대화창이 보입니다. Chat to make music이라고 써 있네요. 우측에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고요. 매우 직관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로그인 하지 않고 만들면 음악을 듣기 위해 로그인 하라고 떠요. 이제 상단 오른쪽을 보시면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거나 이미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입 옵션이 나오는데 저는 편의상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게요. 다양한 AI 도구들을 관리하려니 하나의 이메일 계정으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로그인 창이 뜨면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으로 가입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수노에 로그인하자마자 뜬 온보딩 화면입니다. 온보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의 기술 발전으로 서비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서비스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예요. 누구나 접속을 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노를 처음 써보는 시점이 지금 이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는 시점과 다른 시기이더라도 처음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노의 기본 인터페이스입니다.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고요. 그 중에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작곡을 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크리에이트가 선택되어 있어서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빨간 박스 한 섹션에는 송 디스크립션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요. 내가 작곡하고 싶은 음악을 설명하는 거예요. 박스 안 우측 상단에는
주사위 모양이 있는데요. 클릭하면 랜덤 프롬프트가 생성됩니다. 정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경우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수노는 무료 플랜에서도 곡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별도의 결제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심플과 커스텀으로 두 가지 모드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노에서는 채팅 인터페이스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A/B 테스트 중이라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 하나는 기본 인터페이스가 나왔고요. 또 하나의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채팅 인터페이스로 나왔습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심플 모드와 채팅 모드 중 어느 쪽을 기본으로 정착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는 이 두 가지 모드 중 한 가지로 시작 페이지가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제 진짜 작곡을 해볼 겁니다. 여기에는 음악 이론도 필요 없고 악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원하는 분위기를 말하듯이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 하나 먼저 넣어 볼게요. 예시 프롬프트. 따뜻하고 감성적인 피아노고 잔잔한 분위기, 힐링 느낌.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분위기를 써보세요. 예를 들어 밝고 희망찬 K-팝 스타일, 우주 여행하는 느낌의 신비로운 사운드, 카페에서 잔잔하게 흐를 로파이 비트, 영화 OST 느낌의 장엄한 스트링 편곡. 이런 식으로 그냥 떠오르는 말을 써도 됩니다. 입력을 하고 나면 크리에이트 버튼이 빨갛게 활성화됩니다. 정말 친절한 인터페이스죠. 자, 이제 수노가 여러분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드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2개 정도의 버전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지금 버전 5 프리뷰가 생기면서 총 4개의 음악을 만들어줬네요. 프리뷰는 각 1분씩만 만들어줬어요. 기존의 버전은 3분이 넘는 완성된 곡을 줬고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쓴 문장만으로도 보컬, 악기, 편곡까지 완전히 된 음악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든 곡은 영상 배경음으로 넣을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BGM으로 사용해도 되고 학교 행사나 프로젝트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AI가 작곡을 도와주는 시대를 직접 경험해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AI는 우리가 작곡가가 아니라도 예술가가 아니얼부. 창작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라는 걸 오늘 실습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음악을 생성해서 똑똑하게 활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4년 한 AI 학술대에서는 생성 AI로 만든 작품들을 받아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아티스트들도 참여했지만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상상을 AI로 펼친 작품들을 제출했어요. 전시회 개막 전날 이 작품과 영상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주최 측에서는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고민했는데요. 바로 생성형 AI 순으로 배경음악을 만들었죠.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조용히 음악을 들어보세요. 작품들이 굉장히 근사하죠. 그리고 음악도 어울립니다. 이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정말 짧은 시간에 영상을 만들어야 됐던 행사 담당자가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했습니다. 클로드에 이렇게 입력했어요. 디지털 미술관에 어울리는 음악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어줘. 라고 물어 본 거죠. 방금 우리가 실습할 때 어떤 음악의 느낌을 간단히 작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챗봇의 도움을 받으면 음악적인 지식이 없고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도 AI에게 더 잘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클로드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안해 줬는데요. 디지털 아트와
현대 기술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앰비언트 전자음악을 생성하세요. 부드러운 신시사이저, 패드 미니멀한 비트,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디지털 글리치 사운드를 포함하세요. 방금 음악 들을 때 이 신시사이저, 패드와 미니멀한 비트,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디지털 글리치 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음악은 차분하고 명상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줘야 합니다. 템포는 느리고 공간감이 넓은 사운드로 관람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디지털 미술관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 스타일을 지정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영문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요. 이렇게 바꾼 영문 프롬프트를 음악 생성하는 AI의 송 디스크립션, 음악을 설명하는 이 부분에다가 넣었습니다. 입력을 하고 음악을 생성했더니 디지털 드림이라는 곡 2개라 디지털 에코라는 곡 2개를 만들어줬어요. 각각 4분씩 만들어줬네요. 그래서 이내 곡의 음악을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그날 행사에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활용됐는지 영상 한번 보시죠. 컨퍼런스 행사장이 보이고요. 그 방금 만든 영상을 모니터에 여러 군데, 4군데에 띄우고 있죠. 가만히 조용히 들어보면 음악이 행사장에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식사를 하면서 배경음악으로 만든 음악을 틀어놓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오프라인 전시 외에도 SNS에다가 작품을 올리고요. 행사를 홍보하는데 아주 잘 사용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 1번 볼게요.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음악을 한번 잠시 들어보시 전에 2곡을 들려드릴게요. 한 곡은 원자력을 주제로 한 곡이고요. 가사도 한번 보면서 음악을 들어보시죠. 실제 원전 없이도 가능해.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 확인해.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세계가 주목하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하 국민의 믿음을 얻을 거야. 가상 원자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 안전하게 에너지 만들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실제 원전 없이도 가능해.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 확인해.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세계가 주목하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있어. 가상 원자로라는 희망의 빛. 안전하게 에너지 만들어내. 미래를 밝히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하 국민의 믿음을 얻을 거야. 가상 원자로 우리의 미래. 청정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 안전하게 에너지 만들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실제 원전 없이도 가능해.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 확인해.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세계가 주목하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믿음을 얻을 거야. 가상 원자로 우리의 미래, 청정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 안전하게 에너지 만들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실제 원전 없이도 가능해.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 확인해.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세계가 주목하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있어. 가상 원자로라는 희망의 빛. 안전하게 에너지 만들어내. 미래를 밝히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믿음을 얻을 거야. 가상 원자로 우리의 미래, 청정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 안전하게 에너지 만들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실제 원전 없이도 가능해.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 확인해.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세계가 주목하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믿음을 얻을 거야. 가상 원자로 우리의 미래, 청정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 안전하게 에너지 만들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실제 원전 없이도 가능해.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 확인해.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세계가 주목하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있어. 가상 원자로라는 희망의 빛. 안전하게 에너지 만들어내. 미래를 밝히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믿음을 얻을 거야. 가상 원자로 우리의 미래, 청정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 안전하게 에너지 만들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실제 원전 없이도 가능해.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 확인해.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세계가 주목하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믿음을 얻을 거야. 가상 원자로 우리의 미래, 청정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 안전하게 에너지 만들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실제 원전 없이도 가능해.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 확인해.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세계가 주목하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있어 가상 원자로라는 희망의 빛 제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노래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느낌이 있었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께 예시로 들려드리면은 곡이 좋다. 중독성이 있다. 자꾸 생각이 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곡은 원자력 전문가가 작곡했어요. 새로운 원자력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이 가상 원자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기획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인공지능 챗봇에 넣었죠.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믿음을 얻을 거야 가상 원자로 우리의 미래 청정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 안전하게 에너지 만들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실제 원전 없이도 가능해 시뮬레이션으로 완전성 확인해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세계가 주목하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클로드나 챗 GPT 이런 데 다 입력을 하고 이 원자력 프로젝트를 대국민들에게 잘 홍보할 수 있는 노래 가사를 써줘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런 가사가 나왔어요. 컴퓨터 속에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그런 다음에 수노를 커스텀 모드로 했을 때 가사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입력을 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 그대로 생성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꼭 필요한 목적에 맞는 곡이 굉장히 좋은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실제 원전 없이도 가능해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 확인해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세계가 주목하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믿음을 얻을 거야 가상 원자로 우리의 미래 청정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 안전하게 에너지 만들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실제 원전 없이도 가능해 시뮬레이션으로 완전성 확인해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세계가 주목하는 그날을 위해 컴퓨터 속의 작은 원자로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려 다른 예시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만든 곡이고요. 수업 시간에 환경에 관한 환경공학과 학생들이라서 어떻게 하면 물의 오염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물의 오염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하기 위한 곡을 작곡한 거예요. 자신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챗봇에 입력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물을 절약하고 수자원을 잘 관리하자라는 의미의 노래를 작곡을 부탁했죠. 물의 순환이라는 제목이고 물 흐르듯이 아름다운 발라드로 완성되었습니다.
매일 흘러가도 다시 돌아와 우리 손에 달린 미래의 바다 낭비하지 마. 소중한 이 흐름 함께 지켜야 해. 푸른 지구의 꿈. 가사근하죠. 임에 흘러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느꼈고요. 그게 분위기 자체도 물결이 흐르듯이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한 느낌만 입력해서 음악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메시지를 담아서 의미 있는 곡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보신 사례들 어떠셨어요? AI가 만든 음악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전시회, 과학 프로젝트, 환경 캠페인들, 아주 다양한 문맥에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죠? 자,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의미 있는 곡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딱 두 가지예요. 인공지능 챗봇, 챗 GPT, GMI니, 클로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수노 AI 음악 생성 앱, 수노닷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왜 우리는 바로 수노만 열어서 곡을 만들지 않고 굳이 챗봇을 먼저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음악은 좋은 프롬프트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수노는 음악을 잘 만들어주지만 그 음악의 스타일, 분위기, 악기 느낌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해야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악 전문가가 아니죠. 어떤 스타일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고 잔잔한데 좀 감성적이고 이런 표현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챗봇이 우리의 표현을 전문적인 음악 언어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좀 미래 느낌 나는 곡 이라고 말하면 챗봇은 이렇게 바꿔줍니다. 부드러운 신시사이저 패드, 미니멀한 딥베이스, 약한 리듬, 글리치 사운드와 에코, 70에서 80bpm 이렇게 바꿔서 수노에 넣어주면 결과물이 훨씬 고퀄리티로 나옵니다. 즉, 내 감성 언어를 AI가 이해하는 음악 언어로 번역해주는 도구가 챗봇이다. 번역된 스타일을 수노에 입력하면 높은 완성도의 음악이 나온다. 이 구조를 이해하며 여러분은 금방 작곡에 능숙한 사람처럼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 전하고 싶은 주제, 또는 요즘 관심 있는 가치가 있다며 그걸 곡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예를 들면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노래로 만들기, 지금의 감정, 진로, 고민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환경 문제, 사회 문제를 담은 캠페인송 만들기, 우리 학교 우리 과를 주제로 한 응원송,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노래로 만들기, 가족에게 편지 대신 음악 선물하기. AI 작곡의 매력이 뭐냐면요. 이런 감정과 메시지가 곡으로 바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떠오르는 메시지 하나를 정하세요. 저는 가사를 여러분들도 알만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예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린 왕자와 여우가 주인공이 되는 노래를 생각해 봤어요. 길들이기 테마곡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인공지능 챗봇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화를 모티브로 한 감성적인 노래를 만들어줘.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영원히 책임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서로를 알아가고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여우의 외로운 기다림.
그리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의 따뜻함을 내담하는 가사 구성 그리고 스타일은 어쿠스틱 스타일이 좋은데 서정적인 느낌으로 스타일도 조금 더 구체화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 볼게요. 그럼 어떤 가사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프롬프트가 나왔는데요. 먼 길을 돌아온 발자국이. 아직 이름 없는 기다림이 난자 다음에 흔들리는 작은 마음도 누군가 와주길 조용히 바라네. 저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스타일은 어쿠스틱이라고만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웜 이모셔널 인디 포크 스타일, 이런 식으로 뭔가 음악을 설명하는 자세한 용어들을 써서 만들어졌어요. 이 가사가 마음에 들면 이걸 입력해서 한번 음악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시 수노를 열고요. 커스텀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럼 가사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지금 가사를 입력했어요. 근데 가끔 벌스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면 이게 가사로 그냥 같이 생성되기도 하더라고요. 프리코러스 이런 말들, 코러스 이런 용어들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가사만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칸에 스타일 프롬프트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생성 클릭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음악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가 떴어요. 저는 지금 오류가 떴는데요. 이거 생성할 수 없다고 하네요. 경고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프롬프트 나의 태그에 아티스트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보니까 음악 스타일에 작곡가 이름이 들어있었네요. 서동환도 들어있고 루시드 폴도 들어있고요. 생성형 AI 초기에는 아티스트 이름을 쓰면서 누구 스타일, 가수 누구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작권 관련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티스트의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프롬프트를 수정해야겠죠. 프롬프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챗 GPT에다가 다시 그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스타일의 스타일 프롬프트에 아티스트 이름이 언급되어서는 안 돼. 다시 작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다시 작성을 해주죠. 가사부터 다시 작성을 해주네요. 가사는 그대로 스타일에는 아티스트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다시 나왔어요. 스타일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네요. 다시 넣고 수노로 돌아와 가사를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음악이 생성되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어쿠스틱 기타 소리도 참 좋고요. 어떠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마음도 누군가 와주길 조용히 바라네. 내가 모르는 세상 끝에서 너의 발걸음이 들려오던 순간 아주 작은 떨림이 나를 다시 깨워줬어.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영원히 책임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따뜻함은 우연이 아니라 선물 같아.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져. 낯설던 눈빛이 머무는 동안 서로의 시간을 천천히 나누고
하루에 한 뼘씩 가까워지는 이름 없는 감정이 자라나네. 혹시 내일 우리가 멀리 있어도 오늘 네가 남긴 온기는 사라지지 않아. 기다림 속에서 피어난 이 관계는 내 작은 우주가 되었어. 너를 알아며 깨게 된 건 마음은 길들여질수록 깊어진다는 것. 서로의 외로움을 비춰주던 순간이 우리의 노래가 되었어. 조용한 약속처럼 나는 네 곁에 머물게. 먼 길을 돌아온 발자국 위에 아직 이름 없는 기다림이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마음도 누군가 와주길 조용히 바라네. 내가 모르는 세상 끝에서 너의 발걸음이 들려오던 순간 아주 작은 떨림이 나를 다시 깨워줬어.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영원히 책임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따뜻함은 우연이 아니라 선물 같아.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져. 낯설던 눈빛이 머무는 동안 서로의 시간을 천천히 나누고 하루에 한 뼘씩 가까워지는 이름 없는 감정이 자라나네. 혹시 내일 우리가 멀리 있어도 오늘 네가 남긴 온기는 사라지지 않아. 기다림 속에서 피어난 이 관계는 내 작은 우주가 되었어. 너를 알아며 깨게 된 건 마음은 길들여질수록 깊어진다는 것. 서로의 외로움을 비춰주던 순간이 우리의 노래가 되었어. 조용한 약속처럼 나는 네 곁에 머물게. 먼 길을 돌아온
붉은 발자국 위에 아직 이름 없는 기다림이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마음도 누군가와 주길 조용히 바라네. 내가 모르는 세상 끝에서 너의 발걸음이 들려오던 순간 아주 작은 떨림이 나를 다시 깨워줬어.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영원히 책임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따뜻함은 우연이 아니라 선물 같아.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져. 낯설던 눈빛이 머무는 동안 서로의 시간을 천천히 나누고 하루에 한 뼘씩 가까워지는 이름 없는 감정이 자라나네. 혹시 내일 우리가 멀리 있어도 오늘 네가 남긴 온기는 사라지지 않아. 기다림 속에서 피어난 이 관계는 내 작은 우주가 되었어. 너를 알아가게 된 건 마음은 길들여질수록 깊어진다는 것. 서로의 외로움을 비춰주던 순간이 우리의 노래가 되었어. 조용한 약속처럼 나는 네 곁에 머물게. 저는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직접 기타 치면서 버스킹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 담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 드라마, 했던 여행 이런 감상을 담을 수 있게 저처럼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곡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 공연을 해도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생성 AI로 만든 음악으로 연주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작은 떨림이 나를 다시 깨워줬어.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영원히 책임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따뜻함은 우연이 아니라 선물 같아.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져. 낯설던 눈빛이 머무는 동안 서로의 시간을 천천히 나누고
하루에 한 뼘씩 가까워지는 이름 없는 감정이 자라나네. 혹시 내일 우리가 멀리 있어도 오늘 네가 남긴 온기는 사라지지 않아. 기다림 속에서 피어난 이 관계는 내 작은 우주가 되었어. 너를 알아며 깨게 된 건 마음은 길들여질수록 깊어진다는 것. 서로의 외로움을 비춰주던 순간이 우리의 노래가 되었어. 조용한 약속처럼 나는 네 곁에 머물게. 바이올린을 취미로 가진 AI 연구자 중에 한 분은 종종 바이올린 공연을 하셨는데요. 이 AI로 작곡하는 방법을 알게 된 후 원하는 노래를 지금 어쿠스틱 하니까 기타가 나왔잖아요. 바이올린이 들어간 음악을 자작곡을 해갖고 그 음악에서 악보를 추출한 다음 AI로 또 다른 AI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음악을 분리해서 바이올린 부분을 삭제한 다음에 요즘에 MR 분리, 음원 분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바이올린이 빠진 음원을 만든 후 본인이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방법으로 취미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AI로 만든 곡이 오늘 예시로 보여드렸던 디지털 작품 전시의 배경음악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캠페인을 만든 홍보 영상상에 들어가는 음악으로도 쓸 수가 있죠. 음원의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하면 메뉴들이 보이죠. 여기서 퍼블리시를 허가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퍼블리시, 즉 공개가 되면 이 음악을 그대로 링크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 링크를 카카오톡에 공유하면 저렇게 제목과 앨범 자켓처럼 썸네일 이미지까지 예쁘게 보입니다. 유료 버전에서는 썸네일 이미지도 수정할 수 있고요. 생성할 때 제목을 미리 입력하면 그 제목으로 생성되는데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한 곡,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면 굉장히 멋진 음악 선물이 되겠죠. 현재 버전에서는 무료 사용자도 자신이 생성한 음악을 다운로드도 가능한데요. 음원 다운로드는 앞으로 저작권 관련해서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만든 음악을 기업 홍보용으로 써도 되는지, 또는 내가 음원처럼 판매하고 수익 활동을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수노라는 서비스 자체의 저작권 정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책을 살펴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수업에서 사용하는 건 무료 플랜입니다. 무료 플랜은 하루에 10곡 생성 가능. 하지만 상업적 이용은 금지. 라고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즉, 무료 버전으로 만든 곡은 기업 홍보 영상, 광고 배경음악, 유튜브 수익 창출 같은 상업적 영역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노의 프로 플랜은 월 약 12,000원 정도인데요. 프로를 사용하며 매월 약 500곡 생성 가능. 새로 만든 노래에 대해 상업적 사용 권한 부여. 고급 편집 기능 제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홍보 영상, 배경음악, 광고 음원 등 실제 비즈니스 목적의 활용은 프로 플랜 이상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프리미어는 프로보다 더 고급 기능이 제공됩니다. 프로듀서처럼 곡 구조 재평, 악기 교체,
보컬 세부 조정 등 훨씬 전문적인 수준의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음악 제작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수노 공식 FAQ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프로 또는 프리미어 사용자는 생성한 노래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음악을 게시하는 플랫폼의 규칙은 반드시 따를 것. 이 말은 수노에서는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유튜브, 인스타, 키통 등 업로드되는 플랫폼마다 저작권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규칙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생성호다. 음악 생성 AI는 저작권 문제가 훨씬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수노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멜로디, 코드 진행, 편곡,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까지 실제로 매우 완성도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사도 있었죠. AI 음악 수노 저작권 파괴 논란. 기존 음악 회사들과의 소송 제기. 음악 생성 AI는 기존 저작권과 충돌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매우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중순 수노가 워너뮤직 그룹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합의를 봤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노는 라이선스 기반 AI 음악 제작을 허용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정식 음원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무료 사용자는 음악 다운로드 불가하고 재생, 공유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료 플랜 사용자는 음악 다운로드와 상업적 사용 가능해집니다. 단, 다운로드 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더 투명한 저작권 구조 안에서 AI 음악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AI 음악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음악에 저작권을 어느 정도 갖는지, 반드시 서비스 약관을 찾아보아야 한다. 상업적 이용은 무료가 아니라 프로 또는 프리미어 플랜에서만 가능하다. 이미지, 텍스트 생성 AI오다. 음악 생성 AI가 저작권 이슈가 더 큰 이유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AI로 멋진 곡을 만들더라도 그 음악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각 서비스가 제공하는 저작권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노나 UED 같은 음악 생성 서비스는 AI 중에서도 저작권 규정이 가장 빠르게 바뀌는 분야예요. 무료로 만든 곡은 상업적 사용이 안 된다든지, 유료 플랜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다운로드 규칙이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기업 홍보 영상에 넣는다든지, SNS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행사 영상의 BGM으로 활용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서비스의 사용 약관과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AI 창작이 쉬워진 만큼 우리가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챙기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창작 역량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AI로 음악을 만든다는 거, 단순히 곡 하나를 만드는 걸 넘어 새로운 창작 생태계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기능도 더 늘어날 것이고, 저작권 제도도 계속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험이 여러분이 AI를 즐기면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창작자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하셨습니다. 오늘의 학습을 돌이켜보며 복습을 위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강의에서 소개된 AI 학술대의 전시의 배경음악 제작 사례에서 행사 담당자는 어떻게 음악 스타일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까? 네. 기존에 있던 영화 OST의 음악 설명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했습니다. 2. 인공지능 챗봇에게 디지털 미술관에 어울리는 음악 스타일에 대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 유명 작곡가에게 자문하여 전문적인 프롬프트를 받았습니다. 2. 수노의 랜덤 프롬프트 생성 기능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음악 비전문가가 어떻게 전문적인 음악 설명을 얻을 수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B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에게 음악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미술관에 어울리는 음악 스타일에 대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례는 음악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수준 높은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AI 시대에는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보다 코딩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2. AI 발전과 상관없이 기존의 일자리와 필요 역량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2. AI 기술로 인해 일자리의 총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답은 C입니다.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형태가 바뀌고 새로운 역할이 생겨나는 재편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핵심 역량인 AI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래의 경쟁력의 핵심이 됩니다. 강의에서 제시된 AI와 함께하는 하루 일과 시나리오가 보여주는 미래 업무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업무 시간은 줄어들지만 AI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일이 늘어나 총 업무량은 동일합니다. 2. AI가 회의, 보고서 작성, 디자인 등 업무 전반의 기본 인프라처럼 녹아들어 업무 속도와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시. 모든 업무를 AI가 자동으로 처리하므로 인간은 감독만 하면 됩니다. 2. AI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데이터 분석이나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합니다. 답은 B입니다. 시나리오는 AI가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워드나 포토샵처럼 없으면 업무가 어려운 기본 기능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퀴즈까지 풀어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AI는 우리 일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창작과 학습, 그리고 미래의 업무 속에서 오늘의 경험이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